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당원과 선거인단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축구 무대 8강에서 탈락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목포에서 폐막한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전남은 종합 2위의 성적과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소극적이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 민심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이길 후보를 밀어주는 적극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원과 국민의 지지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원과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무당층을 포함한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89.77%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50.29%를 얻어 가까스로 과반을 넘었을 때와는 다르게 절대적인 당의 지지를 얻고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소극적이었던 호남의 당심과 민심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8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20년 경선 때 광주와 전남에서 46.9%를 얻어 이낙연 후보에게 1위를 내줬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변화입니다. 호남권 경선 투표율도 53.67%로 2022년 당대표 선출 때 30%대, 지난해 당대표 연임 때 20%대에 머물렀던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정권 교체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역시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밀어주는 광주 전남의 전략적인 지지 성향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킨 자존의 땅 호남, 그 호남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실현해낼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광주 전남에 내건 공약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 그리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광주 전남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순간적으로 시속 35에서 55k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기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매우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만 평년 수준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역시나 포근하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 9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낮 기온은 더 높게 올라서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에서 열린 생활체육 대축전이 나흘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전라남도는 지난 3대 체전을 통한 경제 효과가 2,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 목포에서 나눈 우정과 추억을 기억하며 이제는 작별해야 할 시간. 폐막식을 찾은 선수단의 표정에는 서로를 응원하던 그간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산물이 싱싱하고요. 탕탕이 맛있게 먹고 낙지 이런 것도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공기가 좋고 일단 바닷바람 너무 좋았어요. 전라남도는 이번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종합 1위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역사상 최고 성적입니다. 비가 와도 우위를 잇고 이렇게 우리 투척장이 있으니까 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대축전 등 3대 축전을 위해 목포와 나주, 광양 3곳의 5개 경기장을 새로 건립하고 도내 70여 개의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체전이 끝나더라도 우리 경기장들은 전지훈련과 도민 체육시설로서 활용되어집니다. 우리 전남 체육인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6,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밝고 또 목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서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이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대축전만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만 각각 325억 원과 230여 명. 최근 3년 동안의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합산할 경우 모두 2,926억 원의 경제 효과와 2,2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장기 경기 침체 돌파구 마련에 나선 전남도가 모두가 다시 찾는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광주 고법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1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순천시 조례동의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대성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지 못하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사고 유가족 현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정확히 조사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난주 이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화려한 봄꽃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춘객들로 관람객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스텔 톤의 튤립부터 원색의 봄꽃들까지 푸른 잔디밭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에 관람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저마다의 추억을 만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심어진 160만 본의 꽃들은 포근한 날씨 속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이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더 그러니까 제 기분도 좀 화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따사로운 햇살에
드넓은 유채밭도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이에 질세라 수십만 주의 철쭉들은 언덕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철쭉꽃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철쭉꽃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양한 봄꽃들의 향연에 4월에만 5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국가정원을 찾았고 이에 힘입어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30만 본의 꽃을 교체하거나 새로 심어 흥행몰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튤립이 지고 난 자리에는 다알리아나 델피늄, 루피너스 같은 이제 다채로운 봄꽃들을 50종 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체류형 축제로 변신을 꾀하는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중록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황금 연휴에 열리는 올해 담양 대나무 축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론 라이트 쇼와 죽순 요리 경연,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담양구는 올해 축제를 체류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낮 시간대 중록원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야간에는 무료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3살 이하 영유아를 위한 연극 2편을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선보입니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과 함께 제작한 이번 공연은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감각형 무용 퍼포먼스 한 편과 임산부와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함께 교감하는 연극 한 편입니다. 관람권 예매는 ACC 누리집과 전화 1899-5566번으로 가능하고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입니다. 제주도가 30여 년 만에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대 160m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초고층 빌딩으로 인한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는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와 2, 3단지에 지상 14층 높이 모두 27동 1,750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거지역인 이곳은 비행안전구역인 점을 감안해도 최대 2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동수가 16동으로 절반 가까이 줄다 보니 예전보다 녹지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45m에서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55m에서 16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시 외연이 확장돼 환경이 훼손되고 원도심 재개발에도 걸림돌이 됐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곽이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와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고려 없이 용도별로 최고 높이를 정해놓으면 경관은 물론 정주 환경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라산의 조망권 문제, 또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조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주 도시가 추구해야 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지하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협파기 공사로 건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된 고도관리 방안을 내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명물인 성심당에서는 하루 많게는 4,000개까지 팔리는
딸기 시루라는 케이크가 있는데요. 최근 한 시민이 구매한 딸기 시루에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대전 중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입니다. 딸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성심당의 대표 케이크, 딸기 시루. 딸기 겉면에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있고 종이 받침대는 케이크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젖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한 시민이 중학생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심당 본점에서 산 딸기 시루입니다. 밤 9시에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열었는데 이제 케이크 옆에 물이 흘러 있고 딸기가 한 5개, 6개 정도가 곰팡이가 사방팔방에 피어 있더라고요. 구매자는 제품을 산 뒤 10여 분 만에 냉장고에 넣었다며 보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구매 당시 기온이 23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였는데도 매장 측이 딸기 시루를 상온에 방치했다고 지적합니다. 웨이팅이 없었기 때문에 쌓이는 게 회전이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상온에 꽤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심당 측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도 매장 온도와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기 직전까지 냉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주 중에 지금 픽업센터 안에 픽업 대기 냉장 시설을 지금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당 측은 당초 딸기 시루를 이달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당장 오늘부터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대전 중구는 여름철을 앞둔 만큼 철저한 온도 관리를 당부하는 등 계도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울산 동구 지역의 유일한 대형 영화관이 경영 악화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불경기에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고 갑자기 문을 닫은 건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불경기 속에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액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동구 지역의 유일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4일부터 2달 동안 휴업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영화 한 편 40편이 보기 힘든 불경기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임시 휴업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건 일을 하던 직원들입니다. 월급날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휴업을 통보한 영화관 측은 급여일에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털을 30번 넘게 온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회사에 얘기하면은 뭐 알아서 설치해보라고 하고 우리는 경영 악화라서 직업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 사례도 액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체불 임금 규모는 43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액수로만 무려 8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임금 체불이 늘면서 징수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소규모 공사장 100곳을 2주 동안 특별 점검해 2억 3천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내기도 했고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포나 구속 등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끝을 모르는 불경기 속에 급증하는 휴업과 폐업, 임금 체불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광주 지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수완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상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은 수완지구 상권이고 다음은 수완지구 은비초등학교 일대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상무지구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 일대였고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상권과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상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회식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은 금남로 4가역 1번 출구 일대 첨단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 지원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내부 방침과 예산을 갖추고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 지원금 지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오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신청주의에 의존한 행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이 기능성 표시 김치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능성 표시 김치는 인삼과 홍삼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해 제조한 김치로 일본에서는 이미 2,6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표시 김치를 개발하고 국내외 심의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9만 그루에 대한 제거나 수종 전환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공원공단 등은 책임 예찰 구역을 설정해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정밀 예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순간적으로 시속 35에서 55k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기 다루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매우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만 평년 수준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역시나 포근하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 9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낮 기온은 더 높게 올라서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